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공무원 시험 대비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문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를 보게 되면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이 있고 목차가 있죠. 지금 여기 나눠준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 여러 가지 내줬는데 일단 이걸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거기에서 의료 과목에는 의료관계법규가 있고 여기 내가 칠판에다 의료관계법규만 썼지만 이 강의가 항목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22개가 있죠. 그럼 이제 22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의료관계법규라는 것은 의료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의료직은 어디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방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직이면 서울도 들어가는데 서울은 별도로 봐요. 다른 달 본다고. 그럼 이제 서울을 뺀 어디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는 있는데 경기도는 법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는 그냥 공중보건하고 생물만 들어가나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강원도. 위부터 부르면 강원도, 인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충남이 있고 대전이 있고 또 있죠. 그런 다음에 전라남북도가 있고 경상남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 쪽에는 울산은 울산길이 또 보더라고. 그리고 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하고 또 부산도 아마 또 따로 보더라고. 그리고 어디가 또 있는 거냐 제주도가 있죠. 나머지 안 부른 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부르나 그러지 말고 다 불렀다 이 소리죠. 여기를 말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지방직이에요. 지방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각 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서울은 날짜가 틀려요. 지방직은 6월인데 서울은 9월인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9월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론 정리를 나눠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3월에 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 3월에는 아직 안 터졌는데 갑자기 또 터질 수가 있거든요. 3월에 보는 학생들, 4월에 보는 학생들 내가 이 법 이론을 6월까지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현재 이제 입법 예고되거나 입법 예고가 아니고 공포된 것들을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또 혼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라로다가 올려놨지만 학생들이 흑백으로 출력하게 되면 뭐가 우리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삐딱이를 해놨어요. 6월 시행은 이렇게 삐딱이를 해놨다고. 그럼 흑백으로 하더라도 6월 거는 만약에 4월에 시험을 본다 5월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6월 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조가 5월까지 시행되는 게 있고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뀌었다 그러면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나는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6월 이후에 보는 사람은 우리가 5월 30일까지 반영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반영되는 걸 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5월 30일까지 반영되는 것과 6월 달에 반영되는 것은 내가 차이점 같은 걸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6월 시행이다 그러면 삐딱이를 해놨고 또는 9월 시행도 붙여놨을 거예요. 거기. 그런 9월 시행도 이렇게 삐딱이를 해놨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방직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지방직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가 있냐 그러면 보건의료관계법규라는 게 있죠. 보건자가 더 들어갔지 의료관계법규는 똑같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염의료관계법규가 있지요. 이름만 틀리다 보니지 중복되는 것들이다 이 소리죠. 이것은 복지부가 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뽑는 복지부가 있는데 복지부는 2017년에는 4월에 받고 2016년에는 2월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또 뭐가 됐냐 그러면 하반기 때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일찍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 이 소리죠. 예측 불가능하게 거기는 툭 내죠. 빨리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방역직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직류라고 있는데 방역직은 작년에 2017년에 처음 신설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럼 과목수는 어디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 목차에 보면 쭉 있죠.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은 이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풀이가 갈 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론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문제풀이는 지방직은 5지 아니 4지예요. 1, 2, 3, 4번 중에서 고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에서 보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5지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5지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방직도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복지부도 여기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복지부가 의외로 쉽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과목도 6과목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근데 제한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공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된다 하면 그거 보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운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법규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거짓말 시킨 사람 같진 않지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시험을 내가 4월에 본다, 6월에 본다 그러면 일주일은 풀가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은 풀가동할 걸 생각하고 몸 체력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은 0으로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만약 6월 30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일주일 빼고 열흘 빼고 간단하게 계산해서 20일부터 1이에요. 1, 그 다음에 남은 날이 2, 19일은 2. 이렇게 거꾸로 해서 계산을 따져보는데 왜 일주일은 풀가동하라는 건 일요일을 그때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주일에서 한 번은 쉬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인이백여요. 그리고 휴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서 공부의 능률이 안 올라요.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나한테 물은 게 아니고 몇 번을 봐야 합격하나요?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본인의 능력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물었던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었으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본인 능력을 내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와서 금방 하는 학생도 있는데 법규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봐서 내진 않아요. 그럼 한 번 봐서 못 외웠으면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양주동 목사가 국문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기여하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한 번 모르면 2번, 2번 모르면 100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땐 그게 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그 박사님의 말씀을, 국문학자인데 공부할 때 진리를 생각해요. 한 번 모르고 2번 보면 첫 번 볼 때보다 들어오는 양이 틀려요. 3번 보면 2번 들을 때보다 들어오는 양이 틀려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10번 동영상은 내가 몇 번씩 들으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돈 내고 또 들으라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끊었잖아요. 그 시간에 엄마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번 돈을 준 거예요. 본인이 뼈 빠지게 벌었던 이 돈을 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10번, 100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등록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등록한 시간에 그거를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죠. 매일 등록만 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야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한 번 듣고 2번 듣고 이렇게 잘 반복해 들어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아는 만큼 들고 의외로 법규는 쉬워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쉽다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보게 되면 구성은 거기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는 보기가 그렇게 됐죠. 그럼 이제 구성을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단원별로 해놨어요. 그럼 단원별에는 문제 보게 되면 기출문제도 섞였고 똑같이 기출문제 나진 않아요. 우리가 보건직이 뭐든 의료직이든 공부할 때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진 않아요.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라는 선생은 출제를 안 들어가 보는 선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못 뺏기게 돼 있어요. 출제 기준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라 그러지 틀리지 않은 거 막 부정을 못 쓰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공개를 안 하더라도 공개한다는 조건에서 출제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입수한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만 불러주세요 이런 학생들은 들러리 쓰러 가는 거지 내가 주인공 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주의를 파는 거예요. 주의를 파는 거라고. 그럼 기출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에 쭉 내용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인구도 포함되고 뭐 환경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사지니까 3개는 옛날 기출문제에 넣고 나머지는 하나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문제 풀 때도 어떤 거 보기 1번, 2번, 3번을 다 읽는 게 있고 안 읽는 게 있어요. 그럼 읽는 것은 내가 중요하니까 읽는 거예요. 나도 다 보고 온다고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만큼만 보라고. 지금 여기 문제 내가 준 건데 문제하고 이론하고 줬지만 이론이 우리가 저기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다운시켜가지고 읽고 다 줄을 친 거예요.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줄 친고 나서 또 문제를 만든 거죠. 만들면서 또 읽어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에서 법을 다운시켜서 뭐가 중요한 거 이제 읽어보죠. 그리고 이제 추리는 거 이렇게 줄 치면서 중요 표시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 표시하면서 또 날만한 것들 내가 중요 표시해요. 그래서 문제 뽑느냐고 또 한 번 읽어요. 그러면서 3번 읽었죠. 그리고 내가 또 가르치려고 오타 있나 없나를 또 읽어요. 또 읽는다고. 문제를 또 읽는다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또 한 번 나도 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요약을 해서 어디다가 키포인트를 줄 것인가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한 번 가르칠 때 몇 번을 채서 보느냐? 5번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다 이 소리죠. 내가 시험을 안 보더라도 5번 이상 보는데 본인들은 한 번 봐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선생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법은 맨 첫 번이 1장이 어렵지 2장, 3장 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거기 문제풀이는 그렇게 구성됐으니까 그때가 더 말씀드리고, 그 이론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풀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목차 보세요. 그럼 이제 목차에는 출제 문항수가 쭉 있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복지부의 보건지, 그 다음에 감염병이 들어가는 방역직이 있는데 본인들이 해당하는 거에서는 보라 그랬었어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이제 내가한테 물었다는데 그걸 핵심을 얘기 안 했네. 한 달 열흘 만에 합격한 애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한 달 걔는 40일인가 또 합격한 애가 있고.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조언했냐 그러면 2월 29일부터 얘기를 했구나. 나한테 문자가 거기 질문 코너에 온 거야. 어떻게 공부하느냐, 직장 다니는데.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이론 듣고 바로 문제 풀어라. 그리고 이론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단원씩 하는 거예요. 1장을 이론했으면 1장을 그날 풀어야 되는 거예요. 1장 예를 들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하고 나서 내일 2페이지 20부터 30 이러면 매일 원점이에요. 한 번에 단원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오고, 오늘 배운 거는 우리가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하셔야 돼요. 1시간이 지나면 45%를 까먹는 게 우리 머리예요. 머리라고. 누구나 똑같아요. 한 번 보고 서울대학교 합격한 걔는 지 머리 뭐가 되냐 좋은 거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직 또는 보건직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출나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머리가 좋은 학생이 오진 않을 거야. 다 비슷비슷하다 이 소리죠. 그리고 머리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열흘 만에 보건복지부에 합격하는 애가 있어요. 이름 밝혀줘요? 걔가 코동균이. 그 다음에 저기 경북도 합격한 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북도 합격한 애가 있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40일, 걔는 2달 만에 된 애가 경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복지부는 의외로 더 쉬운 게 과목이 법규가 짧잖아요. 짧은데 나는 게 나야 또.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의료직은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거가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기도 해요. 영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 문항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3개 내지 5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또는 3개, 그리고 나서 복지부도 한 4개, 5개가 났는데 거기 내가 꺾기를 써놓은 거 있지요. 색깔에만 좀 틀릴 거예요.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을 거예요. 이 복지부가 꺾기 이해하고서 복지 써놨지요. 이게 작년엔 조금 냈어요. 여기서 의외로 조금 냈고, 너무 놀랬던 것이 어떤 거냐, 의료법에서 10문제 이상이 났던 거예요. 학생들이 나한테 이제 거기 본거를 갖다 복원을 시키라고 날 줬는데 13문제인가 난 것 같아. 중복된 게 있어서 그렇지. 한 13문제가 10몇 개 이상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작년 복지부는 다 냈다는 거죠. 보건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장과 의료법이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방직은 비슷해요. 거기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은 3개 내지 4문제, 5문제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역법은 우리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면 2문제고 일반적으로 1문제예요. 그런데 의외로 복지부는 많이 내는데 작년에는 많이 내지 않았더라고. 복지부는 3개 정도, 거기 가로 안에 거는 거기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 보면 3개 내지 4개, 5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2문제 꺾게 놨죠. 꺾기 2문제는 2017년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너무 특이하게 나서 작년에. 그리고 3개 내지 4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방인데 5개 양가로 붙였던 건 복지부 문제였다 이 소리죠. 그랬는데 우리가 검역은 의외로 복지부가 3문제 이상은 나거든요. 근데 작년엔 2문제밖에 안 냈더라고. 그리고 지방직은 많이 나면 2문제고 1문제밖에 안 나요. 1문제밖에 안 나는데 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콜레라 며칠이에요? 검역기간 공중보건에 세웠죠. 5일.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트 확률 며칠? 6일. 그 다음에 사스나 이런 것들,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있죠. 며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10일 그 다음에 메르스 같은 건 췌장 잠복기 이런 거 배웠죠. 그것만 나는데 그럼 그것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은 요것만 외울까요? 시간이 없는데 그 말이 되냐고. 그것이 주로 나는데 딴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것도 나기도 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복지부는 3문제 냈으면 작년에는 2문제 했었고, 의료법은 의외로 우리는 한 3개 내지 4문제, 그런데 복지부는 5문제 이상은 났었어요. 근데 작년에 2017년에 의외로 너무 놀란 게 10문제 이상이 났더라 이 소리죠.
한 세네 문제가 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복원을 하다가 아마 중복을 했던 것 같아서 한 10문제 정도라고 써놓은 거다 있었죠. 의외로 많이 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로 안에 거는 공통으로 일반적으로 냈던 거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복지부가 작년에 5문제가 났어요. 일반적으로 2문제, 모든 우리가 지방직이나 다 2문제 정도 나고 복지부도 2문제 정도 나는데 5문제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의료직은 거기 2문제 정도 난다는 거죠. 복지부가 일명 거기 5문제가 났다 이 소리죠.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든 게 다 직렬 똑같다는 거죠. 의료직, 그 다음에 복지부 말하는 보건직. 여기서 보건직은 복지부, 제한경제, 간호사나 임상병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어떤 방역직 있죠. 방역직은 작년에 처음 신설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가 있는데 4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는 방역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방역직은 안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해놓더라도 거기는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편집도 그렇게 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는 어떤 거 의료직은 들어가지만 방역직도 들어가죠. 복지부. 그런데 어디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건직은 안 들어가죠. 보건직은 안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핵이 어떻게 돼요? 의료기술직이 들어가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거꾸로 서울하고 대구를 해놨지요. 근데 공통은 누구네 도나 다 난다는 것이고, 별도로 써놓은 것은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법도 다 공통으로 난다는 거예요. 아무말 안 써놓은 거. 그런데 결핵은 최근 들어간 거예요. 최근 들어갔는데 우리가 방역직도 들어가지만 서울하고 대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요. 났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작년엔 그런데 서울이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한이 있거든요. 공개를 자꾸 한다는 건 기출문제 못 뺏기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문제 하나당 한 10만 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거예요.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나절은 걸려요. 하루에 2-3문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그 짓을 하고 있겠어요? 내가도 출제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머리 아프더라니까. 그리고 오타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 서로 안 날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날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의료직에서 에이즈는 그런 뜻이고요. 방역직은 작년에 처음 신설된 거니까 들어가는 거죠. 식품법 보세요. 식품은 의료직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뛸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식품은 어디만 들어가는 거냐면 복지부의 보건직과 방역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것은 요 목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 별도로 떼어서 할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약사법은 의외로 작년에 복지부 보건직이 5문제가 난 거예요. 방역직은 복원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안 올렸더라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5문제가 난 건데 의외로 이것이 많이 냈다 이 소리죠. 원래 용어장애가 주로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한 장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9부터는 그럼 앞 페이지에는 1페이지는 보건직, 방역직, 그 다음에 의료직이 중복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2페이지에 있는 9번부터 지역보건법, 이거는 다 의료직이죠. 의료직이 들어간다는 거 다. 여기 지역보건법이 2문제가 나요. 항상 2-3문제가 나요. 작년에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2개, 3개 났더라고요. 그 다음 농어촌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1문제가 나요. 그런데 지역보건법이나 농어촌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중보건과 비슷해요. 나죠? 공중보건 난다 이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건강보험법 2문제 나죠? 보나마나 할 거 없이 심평원 얘기, 그 다음에 공단 업무 이런 거 난다는 거죠. 응급의료에 관한 것이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여기서는 충북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면 별표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별표가 수시고 내면 그건 한도 끝도 없다 이 소리죠. 이렇게 나더라 이 소리죠. 그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문제가 의외로 원래 한두 문제가 나는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느 지역은 3개 이상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은 1문제가 날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내는데 다른 지역은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한다 이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약류법도 1문제인데 맡아놓고 나요. 그럼 이 많은 것 중에서 마약류라든지 혈액도 또 나는 게 있어요. 맡아놓고 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의외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보건의료기본법이나 마약류나 혈액법 이런 것들은 맡아놓고 항상 나는 게 나요. 나는 게 난다고.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럼 몇 가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직 의료직에 관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가 점선해놓고 나서 17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이렇게 명칭이 2017년부터 바뀌었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서울에서 하나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그런 말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보건에 관한 거 틀린 거 찾아라. 일단 격리시킨다가 답이죠.
역학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나오면 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학원을 오는 이유는 왜 오는 거냐 그러면 빨리 합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보건직이나 모든 공무원에서 위험 요소예요. 토시까지 못 넘어가는 학생 있죠. 이런 학생들은 공무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법도 내가 지금 중요 표시지만 중요 표시하면 따라오고 나서 일단은 중얼중얼 읊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암기를 하고 나서 정독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시 하나 모른다고 안 넘어가게 되면 몰라요. 그럼 1장에서 토시를 몰랐던 것이 2장 가면 설명이 돼요. 만약에 1장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걸리겠어요?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도를 못 끝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감염병 요양법에서 의료인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의료인의 정의를 여기서 설명하면 진도 못 나가죠. 의료법에서 또 정의가 있거든요.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종합병원, 병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의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한의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조산원 이렇게 9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간호사, 그 다음에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조산사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걸 이거를 여기 의료법에 나오는 걸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감염병에 왜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요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다 판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질문은 다 한 바퀴 1장부터 22장이나 여기까지 다 듣고 나서 질문하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그래야지 본인도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지 뭘 알아듣는 거지. 한 장하고 쉬고 한 일주일 쉬고 1장 끝내고 나서 2주일 쉬었다가 또 2장하고 이러면 맨날 원점이에요. 매일 들러리만 쓰는 거죠. 등골 빠지게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갖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은 공중보건과 겹쳐요. 한 문제가 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노인인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다 나와요. 어떤 거? 치매, 알츠하이머증 이런 것들이죠. 중풍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65세뿐만을 뜻하는 거예요. 65세 미만도 들어가는 거예요. 65세 미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재가급여도 있고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원래. 재가급여가 있는데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거 다 있다 이 소리죠. 단기보, 주야보 이런 게 있잖아요. 기타 급여가 있죠. 이런 게 재가급여고 그다음에 시설에 맡기는 것이 시설급여고 특별도 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하고 똑같아요. 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보건이 의외로 또 법이 나는데 쉽다고요. 그럼 이게 있고 그다음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는 몇 세 미만을 뜻하는 거예요? 6세 미만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신생아는 몇 주 이상이에요? 4주 이상의 이내예요. 이내지요. 28일 미만이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쉽다는 거죠. 이건 서울도 나고 충남도 나고 전북만 이렇게 낮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낮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산과 경남이 비슷하더라고 또 같은 그 비슷한 지역에서 출제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건강증진은 서울에 났었고요. 학교보건은 충북에 났었고 작년에 충북이 뭐가 되냐 그러면 암관리가 났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충 찍을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 걔가 한 명 뽑는데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100점 맞은 거예요. 공중보건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의료법을 100점 맞은 거야. 생물을 저기 알죠? 도미 알아요? 모르는구나. 그 학생이. 그래서 그 100점 맞았다 이 소리죠. 그리고 생물을 하나 틀렸고 그리고 암관리법에서 한 문제 났다 이 소리죠. 산재보험은 2017년에 대전에서 이게 아마 내가 여기서도 언급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중보건 듣는 학생들은 거기서 언급을 아마 할 거예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 거기서 두 문제가 났더라 이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출제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의외로 쉽다니까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넓지요. 그렇지만 나는 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되는 부분이 이 많은 지금 이 항목을 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나중에 법제처 들어가서 이 법 보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뽑으면 아마 몇천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다 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10년을 걸리면 못하겠냐고 일일이 다 해서. 그런데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줄을 쳐놨잖아요. 그러면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 법규예요. 법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해서 생각하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 보는 거냐 그러면 1장을 보세요. 1페이지가 있지요. 그 이론 있잖아요. 의료관계법규가 있지요. 그럼 이거를 뭐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현재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8년 1월 며칠이죠? 오늘이 12일이죠. 어제까지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11일이니까 11일까지라고. 오늘 바뀌었는지도 또 모르지. 그런데 이렇게 하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미리 또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오늘은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어제까지 내가 확인한 거라고. 그럼 현재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뀌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작년에도 내가 그래서 법하기 싫다는 거예요. AS를 몇 번을 해줬는데 4번을 해줬어요. 시험이 4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6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9월에 있었죠. 11월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4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가 공지가 난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강의했던 거에서 만약에 틀린 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올려줘요. 올려준다고. 너무 많이 바뀌었으면 찍어서 올려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는 바뀌기 전에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로 바뀌었다면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를 들어 1조가 2조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용이 변경 후는 시도지사로 예를 들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어서 고딕으로 빨간 거 청색해서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듣고서 열심히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뀌고 이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일단 너무 길면 지겨울 테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 이론 보세요. 1장만 해놨죠. 일단 이 1장만 편집하고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는 이유가 중간중간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뀌는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해줘봤자 또 바뀌더라고. 또 중간에도 바뀌어. 작년에도 그랬다니까. 2월 달에 미리 줬더니 2월 달에 진도 못 나가고 2월 28일 날 지나고 나니까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못 준다 이 소리죠. 그럼 이론 보세요. 의료관계법규가 있지요. 그럼 거기 들어가기 전에 법에는 용어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 법에는 동그라미 1을 항이라고 읽어요. 1항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1을 1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뭐라고 읽어요? 2항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무슨 2항에서 어쩌고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1항, 2항 이런 걸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1은 1호라고 읽어요. 1호라고 읽는다고. 1점은 1호예요. 그럼 2점은 뭐라고 읽어요? 2호죠. 3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3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가목이라고 읽어요. 가목. 그럼 나는 뭐라고 읽어요? 나목이죠. 다는 뭐라고 읽어요? 다목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인상 쓰지 마세요. 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이게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그렇다 이 소리죠. 내 말을 믿어보라니까 내가 사기치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나는 사기는 안 쳐요. 내가 누구한테 바른 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저기 뭐 떽떽거리진 않아요. 나보다 윗사람한테 떽떽거리지.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정도가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내가 사기치는 사람까지 법을 가르치면 사기를 치면 되겠냐고.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 내가 신경학자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누가 울면 어떤 애기가 아파서 막 울면 나도 가슴이 찢어지죠. 나하고 상관없어도. 그죠? 애기가 막 아파서 우는데 아파서 암이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 우는데 실실 웃어요? 그럼 미친 거죠. 정신이 올바로 가진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예요. 그 사람은 환자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왜 인상 쓰지 말라는 거냐면 내가 인상을 쓰면 남이 아파도 내가 고통스럽고 누가 애기가 그냥 저 혼자만 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나보고 웃으라기가 웃은 거 아니에요.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지 엄마가 막 웃지요. 그럼 나도 괜히 우습지요. 걔 웃는 거 보고 내가 울진 않지요. 내가 울진 않잖아요.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웃어? 나는 슬픈 데서 울진 않지요. 걔가 웃어서 내가 울진 않잖아요. 이것처럼 뭘 뜻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기쁘면 내가 그만큼 나도 거기다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애란 말이에요. 나. 본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다 그러면 내는 더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계획표를 짜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체면을 걸어.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초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내 강의 들었던 학생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에 영어 단어를 200단어씩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갈 때 그냥 뭐 이렇게 모두 대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때는 지문이 50개였어서 50분에 그 지문을 읽어야 돼서 타임지 읽어야지 돼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할 때 단어를 모르면 까막눈인데 알아요?
주어 여기 앞에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부사 줄줄이 따라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죠. 근데 뭐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외우느냐? 하루에 내가 200단어씩 외웠던 사람이에요. 20시간씩 죽기 살기를 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나는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독한 게 있어요. 뒤지게 두드려 곤장을 만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곤장을 치지 않더라도 눈으로 다 어떻게 돼요? 동영상도 너 공부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하라고. 그리고 인상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면접에서 떨어져요. 여기 직렬은 안 그랬는데 어느 직렬에 내가 날 아는 애 자꾸 면접에 떨어져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학생들이 인상이 나쁜 학생이 있어요. 험하면 내가 만약에 면접 볼 때는 본인 같은 또래가 보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긍정의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제가 뭐를 시켰을 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때까지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무슨 개떼처럼 앉아가지고 있으면 걔한테 일을 시키고 싶겠어요? 안 시키고 싶겠어요? 괜히 기분 나쁘죠. 쟤 나보고 저 인상 쓰나 그러죠. 그러다 해서 세상은 똑같아요. 정글하고 찍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요. 인상 쓰지 말라고. 그리고 또 너무 오만방자 떨지 말고 어떤 애는 너무 걔가 빵긋빵긋 웃었대. 그러니까 웃는 게 좋은데 웃는 그 시간이 있고 웃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면접관한테서 너무 그러니까 가볍게 본 거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네 이러더래. 근데 이상하게 면접에서 3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인상 쓴 애는 매일 땅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여기 보라는데 걔는 내가 복지부 봤던 애요. 몇 년 전에. 걔도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딴 데서 내가 왜 그랬니? 내가 나봐라 그랬거든. 걔는 엇박자루가 나보라면 여기 보고 앉았고 또 여기다 쓰면 궁금하지. 이거 보고 있고. 근데 인상이 어두워요. 어두우면 나부터도 그런 애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면접을 보는 거지 본인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게 가지라고. 그래서 긍정의 의미라는 게 그거죠. 그렇게 된다. 학생들 합격한 애들 보게 되면 상당히 얼굴이 밝아요. 어두운 애 없다고. 내가 공무원 쪽에서 가장 먼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보건직 계열에 사는 사람 중에서 초창기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선생을 초짜를 가르쳐요. 아니 초짜 선생을 가르쳐 담임을 해요. 우리가 노련한 선생을 맡겨요. 노련한 선생을 맡기죠. 그러니까 이쪽 보건직이나 의료직 이쪽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사기도 안 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럼 이거가 과목이다 이 소리죠. 그럼 가나다라 하게 되면 과목, 나목, 다목이죠. 다음 과목과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용어 정의가 있다는 거고 법 찾는 거는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그럼 용어 정의가 일으키는데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있죠. 감염병 예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줄여서 법이 있죠. 지금 거기 있잖아요. 길게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이 있죠. 그럼 이제 법제처에 가면 이게 별도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별도로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럼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트로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소리예요. 제1조가 있죠. 제1조는 항상 뭐가 되는 제1조는 목적이에요. 목적. 감염병 예방법을 왜 만들었나 이거죠.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제2조 같은 경우에는 2조는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용어 정의가 있죠. 그럼 감염병 예방법을 왜 만들었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있죠. 그럼 용어 정의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호에 어떻고 2호에 어떻고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여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1에 이걸 뭐라고 읽어요? 1항이죠. 동그라미 1항에 1호에 예를 들어서 1호에 쭉 설명하다가 뭘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요. 이건 또 공중보건 여기 같이 보죠. 공중보건학에서 났던 거예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법에서 어떤 거와 관계되는 것이냐. 그럼 여기서 감염병 예방법 2조 1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설명을 여기서 다 못하겠으니 시행령을 보라는 거죠. 시행령 이것도 하나 쓸까요? 시행령을 보라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가서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령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것도 제1조가 있죠. 1조가 있고 여기도 목적이 있죠. 그럼 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서 설명 못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2조도 있을 수 있고 3조가 있고 예를 들어 제3조 가서 줄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3조에 가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조 이제 무슨 있겠죠? 법 2조 1항 1호에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뭐라고 됐다 이 소리예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본인들이 법을 볼 땐, 그리고 본인들은 의료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사가 뭘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보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암기하는 게 먼저잖아요.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시중에 있는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법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법은 국법이 나요? 현재법이 나요? 현재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나도 책을 많이 쓰지만 뭐가 되냐면 출판을 하려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벌써 구가 되는 거죠. 옛날 게 되는 거죠. 국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의료관계법규는 사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우리나라는 법이 6개월 주기가 아니고 주기가 너무 빨라요. 3개월. 의료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바뀌는 줄 알아요? 그따위 소리죠. 감염병도 그렇고 주기에 따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도 내가 지금 여기 해놨지만 조금 이따 입법 내고 또 나오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뭐는 공짜로 해주네. 그럼 공짜는 세상에 없다 이거죠. 그럼 뭐를 하겠어요? 의료비 같은 거 올리겠죠. 이런 거 다 입법 내고 지금 국회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통과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 소리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현재법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령 1항의 1호에 이것과 2조 내용과 법 2조와 시행령 어디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조를 같이 봐야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보건학에선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어딜 뜻한다고요? 시행령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우리는 부서령 있죠. 환경부면 환경부령을 내릴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옛날에 행정자치부가 뭐로 바뀌었어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쭉 못하겠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감염병이니까 보건복지부 명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여기서 다 못하겠으니 어디가 설명됐다는 거예요? 규칙 가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쭉 있겠죠.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조에 가서 뭐라고 쭉 돼가지고 법 2조 1항 예를 들어서 1호에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어디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법 2조 1항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같이 봐야지, 5조를 같이 봐야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거만 보게 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법이 학교에서도 6개, 5개만 해도 몇 개월을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주에, 일주에 4시간씩 해가지고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 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3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본인들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제목에다 이걸 포스트잇을 붙여야 돼요. 법이 있고 지금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나눠졌죠. 거기다 포스트잇을 지금 뭐 준비를 못했으면 접어놓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법의 용어 정의를 설명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설명을 했으니 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1페이지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럼 나처럼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샘플로 여기 보게 되면 가축 예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쳐놨지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세요. 제목을 형광펜으로 치고, 나는 항상 내가 이것도 학교에서 법을 내가 거의 25, 6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양이 많지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과 시각적 효과는 틀려요. 이게 에드거 데일이 말하는 뭐가 돼요? 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공중보건학이 나죠? 에드거 데일이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것이 말이다. 실제 경험하는 거다. 실제 경험하는 거다. 그러죠? 그럼 말은 효과가 없어요. 그럼 효과가 없는데 장점이 있죠.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고 누구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차트를 이용하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난 항상 법을 이렇게 쳐요. 요거만 친다고. 녹색으로 친다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갔어? 여기 보게 되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을 써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령. 그럼 딱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목만 칠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규칙은 또 어디 갔어? 시행규칙은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청색을 쳐놨어. 이렇게 청색 같은 거를 쳐놨는데 이렇게 청색을 쳐놨다 이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거다라면 내가 여기 축락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쳐놓으라 이 소리죠. 나중에 다 중요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밑바닥까지 전부 다 칼라를 해놔요. 정신줄이 없다는 거죠. 줄 쳐놓고. 그러니까 중요 표시하는 걸 키포인트라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준 건데 또 여기 하나 쳐놨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거기다가 이름을
여기 있구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걸 샘플로 놨지. 방역관에서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다 설명하는 게 있고 제목만 치라 그러더니 여기도 내가 쳤지요. 근데 그냥 까만 거로 있는 것보다는 형광펜으로 구분하는 게 시각적으로 금방 들어와요. 보건복지부의 방역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에 있지요. 그렇다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목은 내가 법이니까 뭘 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60조의 방역관이 있지요. 보건복지부는 뭐가 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이사가 있는데 여기서 임명할 때 시도 방역관이 있고 시군구 방역관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앙 여기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방역관이 보건복지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 청색과 빨간색을 쳐놨지요. 그럼 이거는 복지부에 놨던 거랑 지방직 놨던 거를 나중에 또 한번 표시해 줄 거예요. 일단은 중요 표시 다 해주고 나서 중요 표시하고 진도 나오고 나서 이게 일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줄 거라고. 됐죠? 그렇다 이 소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자고요. 벌써 다 그게 됐어. 그럼 이제 거기 보게 되면 1페이지 얘기하는 거 따라오시고요. 목적 보세요. 목적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지방직 놨던 거예요. 첫 번째, 그럼 감염병 예방법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이에요. 질병 발생이 아니고 뭐가 돼요? 감염병 발생이죠. 감염병이라는 건 균해에서 발생되는 건지요. 근데 균해에서 발생되는 건데 남한테 옮기면 전염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전염병 예방법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 내염은 남한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진다고. 그런데 장티푸스 이런 것들 옮겨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 그러다가 2009년에 A형 감염이 난리 쳤거든요. 그러면서 법을 바뀐 거예요. 현실에 맞게. 왜 그러냐면 A형 감염 병원서는 어디가 돼요? 돼지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게 옮겨요? 매개체. 우리가 외장복계 이주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작은 발가지 모기가 공중보건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이라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감염병 발생과 중요 표시해주고 유행을 방지하는 거죠. 1000명당 2.5명 이상 듣게 되면 뭐가 2.5명 발생하게 되면 유행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라는 거죠. 중요 표시 채워넣기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관리 같은 거 유행하게 되면 방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따 이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하고 유지하자는 거죠. 중요 표시 국민 건강 증진을 하고 유지하자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 보세요. 정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렬 다. 복지부도 마찬가지. 그 다음 공중보건도 맡아놓고 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감염병에는 1군, 2군, 3군, 4군, 5군. 5군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정이 있죠. 지정 있잖아요. 그럼 줄 다 쳐놨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동글동글 쳐보든지 아니면 따라오든지 그러라 이 소리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깨끗하게 봐요. 깨끗하게 보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본인이 깨끗하게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원문 출력한 걸 똑같은 거지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 과목이 아니고 딴 데서도 깨끗하게 보는 학생들 보다 물어보면 막 이렇게 자기가 체크하면서 따라오다 뭐가 대답을 못해요. 점수도 낮다고. 그래서 본인들만 알아보게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줄쳐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1군, 2군, 3군, 4군 본인이 거기 막 하면서도 벌써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지정 있지요. 그 다음에 WHO가 감시하는 거. 세계보건기구 WHO죠. 그 다음에 생물테러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WHO는 세계인들의 질병을 하는 거니까 생물테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매개가 있을 것이고 사람과 동물한테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어요? 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료 감염병 요즘 난리 치죠.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외워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몇 종이에요? 11종이죠.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정을 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지정. 그런 다음에 WHO가 지정하는 거. 생물테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병이 있죠. 성병과 관련되는 거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인수가 있죠. 의료.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라 이 소리죠. 몇 종이 된다고? 11종. 11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세요. 1호는 받고 2호는 1군 감염병이란 중요 표시인지 지금 할 거예요. 물과 음식물을 통한대요.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물과 음식물을 통한다는 것은 호흡기라는 거예요. 소화기라는 거예요. 소화기라는 거죠. 물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 60% 이상이니까 그래서 물과 음식물 중요 표시 소화기라는 거죠. 매개로 발생해서 집단 발생도 중요 표시하고요. 그런데 집단 발생하니까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유행 즉시
방역, 일명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질병을 다 종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구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1구는 물과 음식물 통해서 간대요. 따라서 이것은 소화기가 된다 이 소리죠. 소화기. 그럼 소화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대책이 예방접종이에요. 환경위생 철저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 철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뭐 80몇 주, 60몇 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물을 함부로 갖다 먹는 거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 물을 못 먹게 했으면 누가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경비를. 시군구에 대야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못 먹게 했으면 누가 돈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대줘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라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 그래요. 그럼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 되면 시도지사가 어떤 건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방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거기 법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제처에 들어가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쳐요. 법제처 치면 법제처 종합 쓰는 게 나와요. 나중에 폰 가져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럼 거기서 몇 조만 읽어보면 돼요. 한 4조까지만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고 광역시는 인구에 따라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할 것이고 지금은 일단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예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세종시는 특별하게 만든 시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예요. 그럼 이게 원래 시도지사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시 특별자치시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같은 그분 똑같은 급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거의 같이 해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다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땐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도지사급으로 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따위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소화기 전염병인데 어떻게 올 것이냐? 공중보건학에서 이런 말 하죠. 소화기에 들어가는 A형 간염 찾아라. 그 다음에 아니야 바이러스 찾아라. 소화기에 들어가는 세균 찾아라. 이렇게 오죠. 그럼 어떻게 왜 이거를? 그 다음에 여름에 많이 걸리는 것을 내가 공중보건이 30년 넘게 가르쳐서 내가 다 안다고 그쪽에. 그럼 어떻게 올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외워요? 그냥 그거대로 외우면 그거는 미련하게 외우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10시간 10배 이상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연상기법으로 외우는 거예요. A형 간염 있죠. 그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있잖아요. 그럼 A형 간염 1군, B형 간염 2군, A, B, C, D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B형 간염은 뭐가 돼요? 2군. C형 간염은 작년에 3군으로 갔죠. 그럼 A형 간염은 맨 앞에 있잖아요. A형 바이러스는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가 있죠. 왜? 검역대상 질환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검역법하고 연결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장티푸스가 있으면 항상 어떤 게 따라서 나와요?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오죠. 장티푸스 동생이 파라티푸스다 이런 말도 붙여놨잖아요. 내가 붙여놓은 왜 그러냐면 증상이 비슷해요. 그렇게 오는 거에 공중보건도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 장티푸스가 나오면 왜 장티푸스균은 살모넬라 타입이고 파라티푸스균은 살모넬라 파라티피지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특징이 뭐가 돼? 열이 펄펄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면 나온다는 거예요. 장티푸스. 근데 아닌 데가 있죠. 석탄산개수일 땐 아니에요. 장티푸스가 나오고 석탄산개수는 어떤 균을 가지고 간 거예요? 포도상구균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럼 어떻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 소화기에 대표적인 장티푸스가 있고 포도상은 끓여도 안 죽죠. 엔테로톡신. 아,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하나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그걸 미련하게 달달해 올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6층이죠. 내려가다 잊어먹는다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라고. 그럼 우리 어차피 검역법까지 외워야 되니까 A형 간염, 콜레라, 검역 대상인데 며칠이에요? 5일이죠. 그쵸? 5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런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가 다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가 맨 앞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에 속하는 세균이 되는 거 아니야. 바이러스에 속하는 호흡기예요, 소화기예요. 소화기가 되는 거죠. 이건 환경위생철저가 되는 거죠. 소변, 대변 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하고 공중보건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다 맞는 거지. 그따위 소리잖아. 그럼 요거는 뭐가 된 세균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세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상기법을 해는데 이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병원체가 어떤 거예요? 병원체 이꼴 원인균이 01577이죠. 대장을 쭉 펼치게 되면 똥이 10마리 들어가는데 반은 똥이고 반은 균이죠. 근데 균 중에서도 나쁜 균 1, 좋은 균 2, 그 다음에 어중뛰기 3이죠. 이 3은 중간에 따라서 유리하게 간신전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장에는 유익한 균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157번째로 발견된 출혈을 유발하는 균이다 이 소리죠. 근데 이거의 병원체가 그렇게 독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로톡신이죠. 독소가 어떤 거냐 그러면 VROTOXIN. 그래서 공중보건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TOXIN, XIN 또는 무슨 TOXY 이런 것들 독소의 어원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베로톡신과 베네르핀과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베네르핀 조갑이 듣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본인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시간이 짧은 거지 그거를 줄줄이 그냥 외웠다가 또 넣었다가 또 이러면 백날 외워봤자 그게 연결되는 절대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1군 다 했죠? 1군 반드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검역을 할 때도 이게 물이니까 물 같은 것들에 옮겨질 수 있으니까 물 차단하겠죠. 못 먹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나중에 방역할 때 방역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류 같은 거 여기 비브리오 콜레라 호염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할 때 어류 같은 거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감염병 예방법에서 있단 말이에요.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럼 1군 끝났죠? 중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2군 보세요. 2군은 예방접종이죠. 그럼 예방접종한다 그러면 소화기를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호흡기죠.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과 거의 다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죠. 중요 표시하고 그러니까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2군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호흡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 묶어 중요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거를 다 외웠죠. 1군과 2군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1군과 2군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럼 여기 지금부터 시작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들었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오는 거예요? 2군은 이렇게 됐죠.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가 있대요.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중어져 읊어요. 지금 가면 입 다물고 꼭 해가지고 잊지 말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중어져 읊으라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되 옆에 사람한테는 절대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뻥긋뻥긋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외워지는 이유는 어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 과목 아니고 딴 거 찍을 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우면 다 책에 있대. 그건 뭘 뜻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외워서 내 나이 이걸 뭐 하겠어요? 떠드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도 내가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5, 6번을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니까 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나는 가르치려고 또 신경을 쓰면서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여기 있는 사람 머리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내가 이까지까지 외워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본인들은 합격해야 되니까 더 신경 쓰고 외워야 되겠죠.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가만히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24시간에서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말이에요. 3, 4년이 고달퍼서 근데 의료직은 내가 작년에 다 보니까 1년이어도 뒤집어 쓰겠어. 한 달 반에만도 합격한 애가 있던 거야, 뭘 보니까. 그래서 합격에는 1,000원이라고 날만 나게 1,000원이라고 그러긴 하다고. 그런 데 있는데 1년이면 뒤집어 쓴다 이 소리죠. 근데 직장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 운도 좀 따르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걸 다 못하죠. 근데 우연찮게 봤는데 그게 날 수가 있죠. 이게 운인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시험 운 때가 따르는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평사인 때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평사인 때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내 얘기를 스펀지가 물 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더라고. 긴가민가 하면 내가 그러죠. 때리치라고. 나를 저 사람 믿어볼까 말까요 이러면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내 강의 듣지 말고 때리쳐요. 그러면 절대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온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고 한번 가보라 이 소리죠. 그리고 중얼중얼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덮고 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눈 감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이거는 첫 번째 DPT 왔죠. DPT. D는 뭐예요? 디프테리아. 이거가 파상풍이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2개월, 4개월, 6개월 마치다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럼 디프테리아. 이거는 파예요? 아니면 100일이에요? 파는 이건 뭐 100일이에요. 테타너스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상풍이 되는 거죠. 그럼 3개 외웠다면 DPT 외웠지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외웠지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왜 세 번째가 되지? 두 번째가 안 되고 네 번째냐?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치요? 그 다음에 감염성 지수가 높은 95% 홍역이 있지요? 그 다음 폴리오가 있죠. 이렇게 폴리오. 소아마비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4개, 5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유를 즐기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풍유가 있죠. 풍진, 유행성 이하 선염. 이거잖아요. 풍유, 풍유행성 이하 선염. 유행성 이하 선염이 있는데 이것을 이꼴 뭐라 그래요? 홀거리. 이꼴 뭐라 그래요? 항아리 손님이 되는 거죠. 볼때가 늘어지는 거. 그따위 소리죠. 그런 다음에 풍유하고 그 다음에 수두를 먼저 외워요. 왜 그러냐면 풍유하고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이죠. 이렇게 옛날에 내가 작년 따르게 외웠는데 그러면 또 헷갈리겠더라고. 풍유하고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말 하죠. 하잖아요. 유수 아니면 여기 그다음에
또 일본염 일수하든지 일수 거꾸로 일수 찍으라고 요즘 무슨 연속해 일수 아줌마 나오대 일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만 외우고 나중에는 법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내가 옛날엔 이군이니까 일본염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풍요가 있죠. 풍요를 즐기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합격해서. 그래서 풍요를 즐긴다는 것은 여름에는 뭐 하러 가고 수영하러 가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이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진, 유행성 야선형.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유수와 같죠. 세월이 잠깐이란 말이에요. 유수.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일 일에 되고 아니면 일수에도 되고 일본 내용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6개, 7개, 8개. 내가 저 정기방역 중에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오라고. 유수, 풍유, 그 다음에 일수 이래가지고 해놨다고. 근데 일단은 여기다 놨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일본 내용 9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어디 갔냐 그러면 여기 A형 간염이 몇 군이에요? 1군이죠. 그럼 이것은 B형 간염이 10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뭐가 순서 제대로 했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B형 간염이 있죠. B형 간염 있잖아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이 있죠. 1군에는 A형 간염, A, B, C. B형 간염 몇 군? 2군. 그 다음에 B자 들어가는 것도 있죠. 11번째.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독감이잖아요. 근데 맨 첫 번에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죠.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바뀌었어요? 세균이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이 붙은 게 옛날에는 일명 독감이 바이러스잖아. 일반적으로 독감하면 인플루엔자 독감 똑같은데 이제 변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첫 번에는 세균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가 근데 아니더라 이 소리죠. 그러면 요거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요거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2번째 어떻게 돼요? 폐렴구균. 그러면 폐렴구균이 되는 거잖아요. 타이워지요. 그럼 이것이 여기 보게 되면 호흡기가 있는 게 있고 호흡기가 아닌 거 있죠. 그럼 호흡기가 아닌 거부터 지금 체크할 거예요. 호흡기가 아닌 거. 파상풍 아니죠.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폴리오는 장관계 바이러스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거 아니에요? 일본 내용 모기가 옮기니까 아니죠. B형 간염 아니죠. 나머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죠. 따라서 이것은 호흡기가 되면서 거의 다 호흡기다. 예방대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방접종을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예방접종을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호흡기에 속하는 세균 찾아라 바이러스 찾을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요것이 세균이죠. 이렇게. 요것이 세균이에요. 이것이 세균이고 처음과 끝이 세균이에요. 2개.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랑 폐렴구균이 뭐가 된다고요? 세균이에요. 세균이라고. 나머지 다 뭐가 돼요?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공중보건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공중보건에도 이것도 100% 나지만 우리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건 뭐가 돼요? 바이러스야 이렇게. 그럼 호흡기에 속하는 바이러스 찾아라. 호흡기에 속하는 세균 찾아라. 큰 미련하게 그 줄쳐가면서 달달 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라고. 외워졌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100일에 그래서 이것을 공중보건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독소 예방접종, 순화 독소 예방접종. 100일에는 뭐가 돼요? 백신. 백시하고 갖고 독소하고 갖고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렇게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지. 백신은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디프테리아랑 파상풍이 독소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균 백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그럼 금방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건 공중보건 열심히 하고 그럼 일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외울 때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그 다음에 홍역. 감염성 지수가 높은 홍역. 감염성 지수가 0.1%인 폴리오. 그 다음에 풍요. 풍진 유행성 야선형. 그 다음에 유수와 같은 수도. 그 다음에 일본 내용. 그리고 나서 BC 들어가야 되는 거죠. B형 간염. 그 다음에 뭐가 돼?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이 중에서 다 호흡기인데 거의 다 호흡기인데 아니겠죠. 파상풍은 우리가 마비가 돼 죽는 거잖아요. 흙과 관계된 거죠. 그런 다음에 폴리오는 장관계 바이러스니까 뭐가 되냐면 소화기를 집어넣지요. B형 간염 아니죠. 그다음 일본 내염도 아니죠. 피부 점막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다 호흡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3개. 그 다음에 끝으로 2개가 세균이고 나머지 다 뭐가 돼요? 바이러스. 이렇게 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복집은 이렇게 나게 돼요. 2구는 거의 다 호흡기다. 맞죠? 1구는 다 소화기다. 맞죠? 다 소화기죠. 그리고 1구는 A형 간염만 세균이고 아니 바이러스고 나머지 다 세균이다. 맞죠? 그 다음에 2구는 우리가 호흡기가 거의 다다. 이 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의도 나지만 거기다 이런 걸 몇 개 집어넣어요.
모든 직렬이건 나요. 그래서 1군과 2군은 뜻도 알아둬야 되지만 종류도 반드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쓰면서 강의 못해요. 이제 그렇다 이 소리죠. 보시자고. 그 다음에 3군 보세요. 3군은 간헐적이래요. 간헐적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 확인해봤죠? 확인하면 똑같아요. 외웠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랑 또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같이 외워야 되겠구나. 이거랑 어떤 거랑 관계 24조 보세요. 24조 보게 되면 전기방 접종하고 똑같지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죠. 24조 열어보세요. 몇 페이지 있는 것이냐 그러면 24조. 전기방 접종에서 다 똑같은데 3군에 들어가는 어떤 게 더 들어가 있어요? 결핵이 들어가 있죠. 이때 결핵은 우리가 폐결핵을 뜻하는 거예요. 혈액이 들어갔지 3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갔어요? 인플루엔자가 들어갔죠. 3군에 들어가는 인플루엔자가 2017년 6월 3일부터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를 뺀 나머지가 다 어떤 거랑 똑같아요? 2군과 똑같죠. 그럼 전기방 접종도 우리 복지부나 지방직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많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장을 배우고 나면 1장은 처음 접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배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안 어렵다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전기방 접종은 누가 실시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달달 외워야 되는 거지만 미련하게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접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더 가까워요. 시, 군구에 있으면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구청장이 더 가까워요. 보건복지부 뛰어가는 게 쉬워요. 보건복지부 저기 세종시로 뛰어가는 게 쉬워요. 여기가 지금 무슨 구야? 영등포구지요. 영등포 구청 여기 몇 정거장 가면 가는 게 쉬워요. 어디 뛰어가는 게 쉬워요? 세종시로 막 뛰어가? 그럼 받아주다 너. 그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접한 것들은 다 일상적으로 하는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 또 답 짓는 요령에 생각 안 나면 큰 틀이 있죠. 큰 틀은 거기서 가장 대장이에요. 대장이라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그럴 때 예방접종에 관한, 그러니까 큰 예방에 관한, 감염병에 관한 어떤 큰 틀 있죠. 계획한다 그럼 누가 계획하겠어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할 것이고 딴 데는 또 우리가 보기에 다른 거가 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간격으로 하는 거냐? 5년 아니면 10년. 근데 지역보건법은 아니에요. 머리 아프게 4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자꾸 읊어보다 보면 외워진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서 또 소독하는 게 있어요. 소독은 몇 년이냐? 2년. 그럼 소독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벨 뺑 누르죠. 한 달마다 하잖아요.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 하게 되면 거의 300세대예요. 원래 사람 수 나오면 50명인데 공동주택 있으면 어떤 큰 거 할 때는 공동자가 들어가면 50명도 많은데 공동주택 300명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소독해야 되는 것이 여기 영화관 같은 데 몇 석일 것 같아요? 300석. 그따 있었죠. 누가 소독 실시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수장이 하는 것은 대행받은 것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왜 시도지사급의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인데 간혹가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하는 일은 비슷해요. 급수는 똑같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별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여기 실시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가 예방접종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걸 또 증명서 떼어주겠어요? 맡아놓고 나는 거잖아요. 아, 맞춘 사람이 하지. 병원에서 원래 맞추면 위탁한 것이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이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지사가 하는데 띄워주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도 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실전에 시험 보러 가면 원래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맞게 돼 있다 이 소리죠. 지금 바뀌고 있는 법이라 웃기게 돼서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 떼어주는 거 예외되는 것도 예외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기방접종과 2구는 연결시켜서 외우라 이 소리죠. 다 외웠겠죠. 이거 못 외운 사람 없겠죠. 이거는 반드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군, 2군 전기방접종 나면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또 원위치로 와보세요. 3군 보세요. 3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3군은 간헐적으로 발생한대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페이지로 와서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간헐적 나오면 얼른가 어떤 거 찍어요? 3군이죠. 계속 발생을 감시하는 거죠. 발생하면서 그 질환이 감옥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어목까지 있죠.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것이 또 중요하지요. 결핵, 매도, 그 다음에 한센병. 한센병 이꼴 어떤 말을 쓰는 거냐 그러면 나병이죠. 이거는 만성의 대표적인 거면서 결핵은
호흡기고 이때 결핵은 우리 몸에 다 기생할 수 있지만 이때 결핵은 우리 사람들한테 폐결핵이면서 폐결핵이에요. 매독은 성병의 하나죠. 옛날엔 성병 그랬다 지금은 매독으로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센병.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매독은 성병이고 그 다음에 한센병은 악성 피부질환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것처럼 호흡기다 소화기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호흡기도 있고 피부질환도 있고 소화기 질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질환이 다 섞인 것이 몇 군이에요? 3군이죠. 그리고 1군, 2군 정확히 외우고 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4군은 잘 못 들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3군은 공중보건학에서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거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이렇게 외웠죠. 발육증식형이 가장 중요한 사상충과 로아로아 사상충이죠. 사상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증식형이 어떻게 오라 그래요? 패스트. 그 다음에 1번 내요. 확열, 댕그열, 발진티푸스, 발진열, 재결 이렇게 오죠. 그럼 이 발진티푸스, 발진열, 재결은 발진티푸스 이가 옮기는데 배설행에 속하지요. 발진열, 주별을 옮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가 옮기는 재결이 있고 진드기가 옮기는 재결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거 찾아라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 외잠복기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낸다니까. 옛날의 기출문제는 절지동물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왜 모기 속에서 커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잠복기를 통해서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것이 일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증식과 발육을 동시에 하는 증식도 하고 발육도 하는 것이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랑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수면병이 있죠.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 뭐가 되냐면 발육증식형도 있죠. 그러면 경란형 또 어떻게 돼요? 알로 옮기는 거. 로키사농관열. 참진드기가 옮기는 거. 쯧쯧가시병, 양층병, 털진드기가 옮기는 거. 진드기맥의 재결이 있죠. 그럼 이것이 다 몇 군에 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하게 3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지동물들 또는 이꼴 외잠복기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곤충들이 옮기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3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럼 1군과 2군을 정확히 외우고 나서 3군은 그럼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럼 1군, 2군만 일단 이번 시간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종류는 몇 종류라고? 11종이죠. 그럼 3군을 하다 말았어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건데 소화기만이다, 호흡기만이다가 아니죠. 여러 종류가 짬뽕돼 있는 것이 3군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그럼 이제